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현택 혁신공동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항상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혁신 공동체과는 지난 1일 조직 개편에 의거 기존 군정혁신단에서 사회적 경제팀과 마을 활력팀이 더해져 혁신 공동체과로 개편됨을 말씀드리며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자발적 내부 혁신 강화입니다. 행정과 조직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혁신 39개 실천 과제를 추진하였고 상반기에는 전체 직원의 약 87%인 1,026명에게 우리 조직의 행정 서비스와 투명 공정성, 부정부패 정도 그리고 권위주의 등에 대해 설문한 결과 80% 이상의 직원이 긍정적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조직의 구조와 조직의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는 바 이에 대한 3개 분야 과제 9개 실천 사항을 혁신합니다. 혁신이 잘 되는지 점검하고 연말 설문을 통하여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혁신은 쉼표가 없어야 하므로 꾸준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부혁신 비전 대응입니다. 정부혁신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며 혁신 방향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군정 방향도 정부혁신의 비전에 맞추어 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참여와 협력, 서비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정부혁신 4대 과제와 연계하여 우리 군도 부서별로 48개 실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해가 되도록 점검과 보완을 해 나가는 한편 실적 보고서 작성과 결과 분석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작년도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 실질적 주민자치 대비 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앞으로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우리 생활 패턴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공적인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의 역량 강화 그리고 자치 근거 마련 그리고 원활한 조직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반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위원이 되려면 6시간 의무 교육 이수제와 자치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자치 컨설팅으로 농촌형과 도농복합형 주민자치 모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과 분권 포럼을 개최하였고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도 행안부로부터 2개면 승인받았습니다. 주민자치의 운영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심의 중입니다. 우리 군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까지 8개 면이 구성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의 조례 제정과 2개면 주민자치로 전환 그리고 1개면을 해남형 주민자치의 시범 모델로 출범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컨설팅과 찾아가는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7월 22일에는 군 실과소장, 읍면장, 읍면총무팀장, 실무 지원을 대상으로 행안부 담당 과장과 컨설턴트를 초청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활동가 양성학교 운영입니다. 주민자치가 중요하지만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민자치 공감대를 갖게 해주는 활동가가 필요하므로 이 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비자치 활동가 즉 멘티 29명과 멘토 17명 등 총 46명을 모집하여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자치활동가 역할을 소개하는 등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갖지 못했던 디딤, 도둠, 넓힘 단계의 교육을 3회 36강 실시하여 주민자치 전도사 역할을 하는 역량인 등 활동가를 양성하여 이들이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과 또 자치사업, 공동체 활성화 우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주민자치 중심 읍면 장기발전 시범 수립입니다. 읍면의 미래 발전 계획을 외부 용역에 맡기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수립해 봄으로써 참여하고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첫걸음 사업이며 또 읍면 발전 추진 동력을 주민으로 돌리겠다는 시작입니다. 상반기에는 북평, 황산, 하원면 3개면이 공모하였고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개면을 선정하여 면당 2천만 원씩 교부하였습니다. 현재는 컨설턴트가 2개 마을 실행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를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취약 분야를 지속 컨설팅해주고 주민이 스스로 해본 첫 자치 사업인 만큼 주민이 만족해하고 또한 목표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75쪽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 해남 실현입니다. 작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도가 많이 상승하였고 또 2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인 200명에게 청렴 관련 만족도 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또 외부 청렴도 평가 대상 민원인 8,000명에게 청렴 서한문을 매월 발송하여 청렴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또한 부정부패 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부서장들의 청렴 방송 그리고 읍면 직원들 교육 그리고 공직자 집합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렴송과 또 샌드아트 영상도 제작하여 청렴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공직자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단단한 청렴으로 다져지도록 하반기에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 바른 군정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입니다. 상반기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일간서와 또 사업소에 대해 사무관리비 집행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 정당한 수령에 대해 점검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비위예방 공직 감찰과 또 4개면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면 종합감사와 실가 일상경비 집행을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읍면 종합감사 방향은 신규 직원의 역량 강화 지도 그리고 적극행정 유도, 소극행정 혁파 그리고 팀원 간의 협업 구축 등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 불편 비위 취약 분야 집중 점검입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국민이 고충을 겪었다고 신고한 민원 20건을 상담 처리했습니다. 애로 건의 사항 등 직소 민원 75건에 대해 적정 처리했는지 그리고 소극 행정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서 민원 처리 기한 준수 여부 그리고 또 처리 불가 민원에 대한 표준 설명 약식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도 오로지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엄중 문책해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모범 사례 공유와 비위에 대한 연대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적극행정 문화 정착입니다. 적극행정과 협업은 요즘 공직사회의 화두입니다. 적극행정이 안 되는 이유는 첫째
일 많이 할수록 감사 많이 받는다. 둘째는 열심히 해봐야 인센티브도 없다라는 의식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일어난 직원은 면책 제도를 두어 책임을 면제해주고 또 징계 절차 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소송 시에는 지원해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 평정 가점, 성과금 최고 등급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상반기에 7명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였고 소극행정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우수 공무원 선발, 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소극행정이 무엇인지 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소극행정을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때 제안하신 신규 공무원과 6, 7급 공무원과 멘토멘티 구성권은 현재 멘토멘티가 구성되어 활동하지만 미흡함으로 이를 더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감사행정 향상을 위한 군민 소통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명예감사관을 유치하였으며 건의사항 15건을 검토 완료했습니다. 갑질 신고 3건 처리, 갑질 근절을 위한 팀장급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또 갑질 설문조사도 완료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그리고 청렴 식권 운영 조례에 규정된 집행부 이행 사항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공직자 그리고 공무직 노조와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명예감사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감사 행정 향상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조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255건의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건에 대해 사전 원가 적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1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234건, 작년에는 305건을 계약심사 실적에 비해 금년 상반기에는 251건을 처리하였는 바 전년 또 전전년보다 공사나 용역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정확한 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사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가치가요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안부형 마을기업 2개소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2개소 등 총 4개소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신규 지정 받았습니다. 또 행안부 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2개 기업에 5천만 원씩 총 1억, 그리고 사회개발비로는 2개 업체에 2,700여만 원, 그리고 4개 기업에게는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력 고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시행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개발비와 인건비 등 총 8개소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해 창업 스쿨, 네트워크 강화,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적인 증대, 그리고 기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삼산면 두릉권역과 문내면 우수형 권역입니다. 두릉권역은 금년 말까지 35억 원의 사업비로 구림매정 장춘 용정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상반기에는 구림리 돌담길 쌓기, 용정 마을 해관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우수영권은 내년까지 40여 원의 사업비로 해관 개보수,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명량 테마안길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두릉권역은 매정마을 해관과 용전마을 창고 신축을, 그리고 우수영권역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동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심을 더 두겠습니다. 다음 황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 생활권 중심 거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55억 원의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에 5억 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에는 공용 조형물 설치, 5일 시장 화장실 신축, 시장 진입로 공사와 주차장 조성공사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 진입로 건물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 작업 중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불편이 없는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고 주민이 원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사업 성과를 내겠습니다. 하반기 위 발주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고 동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종합 개발 사업은 10억 원 내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내 예락과 북평 동해리가 대상지입니다. 문내 예락은 8억 7,200만 원 사업비이며 상반기에 새발나물 체험장 시설을 준공하였고 주변 부지 정리를 위한 설계 중입니다. 북평 동해는 10억 9,200만 원 사업비이며 물놀이장을 7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지원 규모가 작은 마을 단위 개발 사업은 마을당 5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 10개 마을이 추진됩니다. 이 중 7개 마을은 사업 추진 중이고 3개 마을은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수시로 현장을 출장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되는지 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삼산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삼산면 상가래 이론 8,000평 부지에 14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27세대가 들어서는 신규마을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인목 폐기물 340톤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 조성 시 안반 물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행 계획을 변경하고 또 진입 도로와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등의 기반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내일 종합적인 미팅을 위해 사업주를 만날 계획입니다. 86쪽 마지막으로 옥천 대산 셋들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 대산이 마을을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새 마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담장 정비, 상수도 개발, 안길,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또 해관 신축, 화장실, 지붕 개량, 주택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녀 사업비로 또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마을 내 취약 지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도 마무리하여 본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군정혁신단에서 그 업무 분장으로서 군정의 발전, 그 미래 전략 과제 발굴 및 어떤 제도 개선이라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 결과로서 혁신 공동체과가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과장님의 그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공동체과 탄생해서 그 이후에 공동체과를 어떤 형태로 운영해 보겠다라는 뭐 각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작년 군정혁신단이 만들어지고 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 또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와 맞추어서 우리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해주고 우리 공무원 또 민간단체가 협의하는 그런 한 5개월 동안의 공부도 거쳤고요. 거기에서 나온 어떤 조직 개편의 문제 또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방안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들어서 또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혁신 공동체과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며칠 일은 안 해봤지만은 어떤 주민 자치와 어떤 마을 기업 또 사회적 경제 기업 또 우리 마을 활력팀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사업들 이런 서너 가지 사항이 어느 하나도 톱니바퀴처럼 안 물리면 삐덕거리는 이런 조직이 되어서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같이 모아놓으면 상당한 협업을 하면 우리 해남군이 중요시 여기는 주민 자치에 상당한 성과가 나오겠다. 이런 게 가장 고무적인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더 강론으로 들어간다 하면 어떤 우리 사회적 경제팀에서 갖고 있는 마을에 대한 공동체 사업, 그다음에 주민자치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사업, 더 크게 간다면 이제 마을 활력팀이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동안 조금 중구난방으로 되는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게 참 유기적으로 잘 되면 어떤 빈 건물이라든지 뭐 군비 잡아먹는 하마 그런 건물도 점차 줄어들고 지금도 빈 사업의 빈 건물, 하드웨어적인 빈 건물이 많습니다만은 그도 저희 팀들이 서로 협업하면 그 공동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모로 긍정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주민자치라든가 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어떤 궁극적 목적은 그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보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그 마을 관련 사업 부서들을 한 군데 모아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더 과 내부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그 회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해남군의 주민자치라든가 마을 공동체 사업들은 굉장히 잘 되겠다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현재 지금까지 그 권역 단위 종합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는 마을 단위 종합 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의 그 목표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시설이라든가 또는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실제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얼마만큼 풍요로워졌는지 또 그 시설을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시설들을 방문해보고 그러한 시설들이 좀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하신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한 시설들이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갈까라는 그런 혹시 해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2014년도부터 8개 읍면의 어떤 농산어촌 개발 사업, 즉 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지 뭐 권역 단위 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27개의 어떤 건물들이 지금 산재해 있어요. 27개의 건물을 보니까 진짜 목적대로 사용된 데가 몇 개나 있나 이렇게 지금 의심되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그 성과를 내고 그 주민들이 공동체라든지 또 어떤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쓰게끔 만들어야 그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고 그 목적이 달성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도 분석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서 이 건물을 활력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당초 사업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럼 그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진즉 됐을 텐데 어려웠겠죠. 다음으로 본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이제 공동체화가 됐으니까 마을 기업이나 어떤 사회적 기업 또 우리 주민자치 이렇게 수요자 쓰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그에 대한 그 3사자가 모여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방안 하나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이 건물의 어떤 현황을 전수 자원조사해서 또 실제로 쓰고 싶은 어떤 민간단체가 있으면 활용하는 그런 정보 공유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방안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앞으로 이제 중간 주민자치회가 운영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주민과 우리 군민과의 그 사회적 괴리를 좀 메꿔줄 수 있는 중간 지원센터가 조직이 결성되면 일전에 계획했던 주민자치 중간 조직, 그다음에 마을기업 중간 조직, 사회적 경제 중간 조직 이런 통합 중간 조직이 결성되면 이런 27개 건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는 그런 활용도가 되지 않을까. 이게 좋은 답변이 된다면 바로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 답은 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건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바라는 게 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그에 상응하는 충족을 해주면 예. 그나마 일정 부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모든 답은 현장에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있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오히려 쉽게 잘 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명심하고 잘 처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주민자치와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훗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당장 내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지속적인 어떤 자극 내지는 뭔가 지속적인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예. 뭐가 되든지 간에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저는 일정 부분 좀 마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모든 마을에 다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좀 요건을 갖춘 마을에 대해서 조건 없이 마을 수당을 좀 지급을 해보자. 그 요건이 첫째는 마을회를 구성하고 당연히 또 마을 회칙도 갖춰놔야겠죠. 그래서 대표도 선정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마을의 대표가 반드시 면 단위 주민자치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뭔가 자기 마을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을 공동의 어떤 사업을 1년에 한 건이라도 하는 그런 마을들을 선정해서 일정 금액 정도의 마을 수당을 좀 지급했으면 어쩐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을 공동체 구성이 되면 10명 정도 구성되면 지금 새싹 단계로 이렇게 500 주고 또 그 다음 단계 씨앗 단계로 1,000만 원, 3년 차에 2,000 그렇게 주는 전남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지방 사업으로 이양됩니다. 이제 도비 비율이 좀 줄어들고요. 올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22개 마을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신규 아까 씨앗 단계는 15개 기업, 15개 공동체 마을이죠. 새싹 단계는 15개, 씨앗 단계 씨앗이 15개, 22개인데 이런 사업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수당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그게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계획하고 서로 만들어보는 어떤 첫걸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도 이렇게 열매 단계까지 이제 2천 주는데 저희가 이 혁신 공동체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기존에 500, 1000, 2000까지는 주어지는데 바로 마을개발 사업으로 5억으로 뛰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바로 고등학교로 넘어가 버리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아마 아까 같은 건물의 어떤 비효율성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 같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의 조례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최소 단위 주민자치 최소 단위인 마을 자치회가 이제 되면 거기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그 장기 발전 계획에 2천만 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도 내년에는 더 이제 확대하겠고요. 또 그 마을 공동체 아까 500, 1000, 2000 주는 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더 나간다가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민세 같은 징수 금액도 그 면으로 다시 줘서 한번 역량 있는 사업을 해봐라. 이런 것도 역량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개 팀이 늘 소통하고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첫 사업 좀 많이 해보자. 이제 어느 정도 역량 강화가 되고 또 제도가 있고 조직이 다 세 개가 이제 완비가 됐으니까 어떤 걸음마를 걸어보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이게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 예, 그 어차피 그 일상에서 많은 소통을 하니까 마을 수당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박상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마을 조성 사업 지금 황계동 조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엊그제 가보니까 벌목 임체 다 했고요. 지금 터파기로서 안반이 많이 나와서 프랭카로 깨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확인했습니다. 예, 지금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시는가요? 이제 뭐 기한 내에 올까지는 하여튼 하고 내일도 그런 미팅을 가져서 그런 기한 내에 빨리 끝내고 또 그런 목표대로 가라 이런 협의를 내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남군에서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을 몇 군데 했어요. 뭐 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일 문제된 게 이제 화봉지구죠. 화봉지구가 이제 몇 년 전에 완료가 되고 27세대 12억 투자했는데 농어촌 공사가 했습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집을 지을 만한 부지가 완료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전남도 감사에 지적 당했다시피 어떤 진입로 포장과 또 석축 뭐 줄대 이런 게 약 3억 원어치의 사업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문제점은 상당히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냥 행정이 이 늦어진 상황에 대해서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업 취소 근거와 보조금 환수 근거 검토 작업에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우리의 목적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27세대가 들어와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공문도 7월 13일자로 발송했고 때가 되면 만나서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정당하게 이행을 안 하면 사업 취소 또 보조금 환수에 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후산지구는 어쩐가요? 후산지구는 아시다시피 완료되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분들이 와서 어제 조합장하고 법률 대리인 법무사가 와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는데 방금이 아니라 이제 그 최근에 비로 인해서 기존에 공사했던 약간의 그 법면이 흘러내렸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다시 조치를 해주라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차 협의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7월 말까지 이 토지 등기 이전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가 이전되면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착공을 들어가라. 그렇게 강하게 어제 이야기를 했고, 사업비 추가된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완료됐는데 이 공사가 한 1, 2억 더 든다 그러면 그것은 뭐 해남 군수하고 사업자 간에 협의해서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농어촌 정비법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 예산은 아끼는 쪽으로 저희도 어제 약간 거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화봉보다는 후산이 더 1차로 빨리 오게끔 하고요. 화봉은 양면 작전으로 해서 최대한 들어오는 걸 1차 목표, 안 되면 원칙대로 처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실은 뭐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이 지역에서 몇 군데 진행이 됐고 완료된 곳도 사실은 없지 않아 파행적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질문드렸던 후산 하봉 지역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나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후산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등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벌써 조성이 되고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17년도에 완료됐으니까 12년부터 시작했다가 하면 한 7, 8년. 그렇죠. 7, 8년 전에 예산 세우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기반 조성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안 돼서 끝나지 않고 있다. 또 그중에 기반 조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입주할 의지를 가지고 착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환계동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의회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산지구, 하봉지구에 대해서 이쯤 왔으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잘못해서 이렇게 한 발 두 발 미뤄지고 사정을 두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예산만 날리는 꼴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예.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는 보조금 환수라든가 이런 검토들을 해주셔야 된다. 예. 다행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은 예. 정말 다른 혹여 실기를 해서 또 다른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예.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방금 이정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계동 지역을 먼저 보자면은요, 주요 사업 내용이 지금 기반공사죠. 예. 부지를 조성하고 상하수도, 전기, 통신까지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하봉지구나 후산 쪽에서 보았듯이 지금 자부담을 먼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한계동 지구는 어쩝니까? 자부담을 먼저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부담 3억 5천 세입 조치하고 세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사용했습니까? 예. 자부담. 자부담을 먼저 써서 모든 보조 사업은 그러잖아요. 예. 자부담을 먼저 써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이행했습니다. 건축물 준공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예, 그래야 사업이 완료됩니다. 등기까지 내고.
72쪽부터 한번 보시게요. 행안부 시범 실시 대상을 주민 자치회로 전환했다는 것이 예. 북평면과 산이면이죠? 그럽니까? 평가 황산이죠. 아, 북평과 황산이죠. 예, 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통과 못하고 지금 다시 넣어놨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법이 없어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군마다 다르게 각자 적용하니까 행안부에서 승인을 맡아서 법 통과되기까지 해라. 승인을 맡고 해라. 그래서 저희는 2개 면을 1차 승인 맡았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안대로 행안부 규정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또 뭐 크게 관여는 안 하지만은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승인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동가 양성 관련해서요. 우리 박상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활동가 양성을 하시면서 지금 46명을 양성하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예, 그럽니까? 예. 그분들이 주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외부에서 기농 기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있고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동안 자치 활동에 조금 보통 사람보다 역량이 더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17명이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처럼 키우기 위한 그 사람들이 29명이죠. 그래서 더 많았으면 좋은데 또 2차로 더 양성도 하고 그런 업무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치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 분위기를 이끌고 공감대를 줘야 되는데 그런 활동가가 좀 저희 시골 군이라 좀 부족해서 양성을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자치 활동을 해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역량 강화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외에 외부에서 예, 다른 지자체에서 거주하시다가 우리 해남이 좋아서 예, 또 아니면은 소개로 인해서 해남에 오셔서 정착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한테 뭐 경제적인 도움은 어떻게 주시고 있습니까? 아직 경제적인 도움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뭐 순수하니 자치활동가를 양성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직은 나중에 이제 혹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중간 지원 조직센터 구성되면 거기에 어떤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 이 자치활동가 양성은 그런 그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런 양성과 활동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연구의 활동 중에 최근에 예, 그 지역 자원조사차 몇 개 마을을 좀 다녀왔잖아요. 예, 거기 다녀보니까 자치 활동가가 예. 그분이 긴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활동가다운 분이 계신 마을은 확실히 달라요.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보조금만 탐이 나서 하는 것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의 일부분입니다. 잘 또 국민들이 잘 이끌어가게끔 저희가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하면 우리 국민들도 아마 다 역량이 있어서 그 위치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예, 예. 저희들이 군에서 협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사업 추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교육과 인구 문제가 또 따르거든요. 그러죠? 예, 예. 이미 우리 해남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죠. 예, 예. 여기에 따른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인구 문제는 주민자치가 잘된 완주군이나 기타 군 보면 10년 동안 인구가 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주민자치의 어떤 젊은이들이 활성화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잘해서 유입이 되는 이런 분석이 되는데 저희도 인구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있는 지금 살고 있는 6만 9천여 명의 우리 해남 군민이 어떤 주민자치나 마을기업, 사회적 가치, 경제 이런 걸 가지고 더 재밌게 노는 이런 걸 더 중요시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저는 저희 부서로서는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마을 만들기 여러 사업이 있죠. 예, 예. 뭐 창조적 만들기, 농촌 중심 전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마을의 인구 실태를 한번 한 3년 정도 파악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고 인구가 더 유입이 됐는가? 예, 예. 이러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가 됐는가는 예, 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죠? 작업화 쭉 해서 예. 계속 몇 년 동안 관리하고 모니터링 계속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을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그러죠. 아, 예, 예. 어쩝니까?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공동체 일반 공동체고 교육적으로 활동하면 교육 공동체고 그런 그러니까 마을 각자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 내지는 활동을 해요. 예. 교육청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하고 예. 군에서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하고 서로 다릅니까? 어쩝니까? 저는 통일이 뭐 크게 돼야 되면 된다고. 공동체고요. 예. 예, 큰 공동체 안에 각자의 뭐 강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각 기관 간에 어느 정도 해서 아, 예, 예.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 예. 그도 그렇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78쪽 보시면은요. 먼저 76쪽이요. 반응군정 관련해가 정기 종합감사 결과 지금 재정상에 22억 8,400만 원이 해수 내지는 기타거든요. 그러죠? 228만 4천 원. 예, 220만 원이네요. 예. 예, 예. 기타가 무엇입니까? 34만 원. 기타는 뭐 정확하게 제가 그러지만 읍면 감사의 읍면 감사의 재정 회수 추징은 건설 설계 부분하고 세금의 징수 분야가 거의 한 90% 이상이거든요. 이 부분은 기타 부분은 별도 제가 보고 끝나면 찾아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수에서 194만 4천 원을 해수를 했어요. 예, 예. 뭔가 행정에 잘못을 해서 해수가 됐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무원의 징계는 또 따로 줬습니까? 예, 해수만 하고 끝납니까? 별도 징계. 예, 감사가 끝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그만큼 징계 양정이 더 크고요. 아니면 주의 훈계 문책으로 감사가 무조건 끝나면 문책이 따릅니다. 그러면 재정상으로 해서 해수하고 그 해수를 하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가 됐겠죠. 예, 예. 78쪽에 보시면 소국 행정 신고 건수 있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소국 행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소국 행정이다 그러고 신고가 들어오기보다는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하더라. 또 뭐 이걸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어쩌더라. 이런 국민들의 말씀이나 신고가 곧 소국 행정 신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고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소국 행정의 신고권은 없었는데 공무원의 일처리에 대한 불만에 대한 신고는 있었습니다. 일 처리에 대한 불만이 곧 소국 행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늑장을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왜 신고권이 없다 하니까 그렇죠. 예, 예. 최근에 이정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상담실 운영하고 계시죠? 상담실에 뭐 상담원 남녀 한 명씩 지정하고요. 또 설문, 또 종합근절 대책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다 계획에 넣어서 상담을 어떤 분이 해주고 계십니까? 감사팀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두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돕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나머지 1,100여 명 직원들한테 이메일이나 또 비밀 어떤 그 신분 보장이죠. 이런 차원에서 남녀 한 명을 두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건이 접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 세 건에 대한 갑질은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 제정된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하는 갑질 여기에서 세 건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디 사무실에 왔는데 이 공무원이 너무 의시되고 일처리를 그렇게 해주더라. 이 갑질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런 신고입니다. 그 직장 내에서 직원 간의 괴롭힘이 아니라 그 여기에 나온 보고서에 나온 세 건은 외부인이 우리한테 우리 행정 불친절하고 공무원이 갑질하더라.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외부인이 어느 공무원 세 분에 대해서 지금 신고가 돌았죠. 예. 그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바로 잡고 때로는 경고하고 어떨 때는 부서장한테 교육시켜서 그 결과 해주라 이렇게 되고 최근에는 제가 직접 가서 어떤 이 앞전에 불상사가 있는 그 이후로 갑질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다 판단하고 제가 직접 가서 그 피해자한테 피해자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했으면 어쩌겠냐 그래서 이야기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 갑질한 직원한테 이행 공고서 앞으로 갑질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앞으로 그게 안 지켜지면 모니터링해서 문책 조치를 해도 이상이 없다 이런 확약을 같이 부서장하고 연설로 해서 보관해 놓고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 화해도 시키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잘 마무리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갑질 공무원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그런 데 공개할 용이 없으십니까? 예, 그건 좀 뭐 개인 정보 보호도 있고 또 직원 사기도 있고 크게 갑질을 하면 당연히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오픈 안 시켜도 오픈이 되지만은 나머지 사항은 어떤 조직의 화합을 위한 갑질 근절이기 때문에 그도 저희 부서에서 잘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이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공동체 우리가 또 지방자치 뭐 이런 부분에 과장님 소견 듣고 또 수준 높은 답변 이렇게 해주셨는데 많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일단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동체 사실은 우리나라 변화를 이끌어온 새마을 운동 이상의 어떤 파급과 업무 대세가 앞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착실히 준비하고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관사하고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사업소에 대한 회계 질서가 잘 안 잡혀 있어요. 또 품위를 예산 범위 금액으로 잡아놓고 그러면은 품위를 잡았을 때 그 예산 금액은 입찰로 가야 될 그 정도 금액인데 세부적으로는 분리해서 계약 처리해 버린단 말이죠. 이걸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이 관행 자체가 아예 근절이 잘 안 되고 지적하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또 지도도 하고 있겠지만 교육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회계 담당자 사업소나 이런 관서에는 또 이제 부분 수님께 별도 질문은 안 드리지만 인사시에 그 관서 사업소나 제1관서의 회계 담당자는 좀 경륜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 중에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심권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보니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발된 분들을 모시고 우리 해외에도 가고 국내도 많이 가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얻는 그 역량을 현지 사업 추진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지 않고 도중에 하차해버리고 변경돼버리고 또 새로운 추진 위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 강화에 투입됐던 인력들, 교육됐던 인력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선 이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뭐가 있을까? 또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책임만 줘버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 마련이 안 되면 본인이 예를 들어 이장 단장으로 참여를 했는데 나 임기 끝났으니까 그만한다고 이럴 경우 그다음 그 새로운 오신 분에 대한 역량 강화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중 사퇴 내지는 임기 만료 그로 인한 재강화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좀 될 수 있도록 분석이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연구단체 활동, 공동체 그 자원조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마을에 자연적인 좋은 자원이 있더라도 그걸 자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해 가는 것, 또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대안도 좀 모색해갖고 제안도 할 것입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에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하실 때 우선 시발점인 역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잘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예, 좋으신 말씀 잘 참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네. 김종숙 의원입니다. 73페이지 그 멘토 있죠. 예, 예. 저희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예, 상반기 때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 네.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 멘토는 17명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멘토요. 네. 예, 활동가 공고하고 네. 저희들이 또 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나 활동가의 팀장님이 수준이 가서, 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아니 우리 자체 활동하고 네, 이거 계시는 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단 현아. 한번 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감사팀에서 감사를 할 때 예. 통상적인 감사 외에 감사 청구가 들어왔을 때만 특별한 감사는 하는 건가요?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읍면하고 출자 기간밖에 안 됩니다. 모노레일이나 읍면 감사.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 들어가는 거는 다 감사 대상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그 신규 마을 만들기 예.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단장님이 충분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일테면 그 이전에 과거에 했던 뭐 외국인 타운 이런 조성 사업 기반 조성 저희가 서류 하나도 안 받고 다 해주고 그거 다 날렸잖아요.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사업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감사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서류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그 공증을 통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들 정확히 하고 진행을 해야지. 어쨌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예. 그 짧게 답변 드리면 뭐 소극행정, 적극행정에 아까 소극행정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행정 인사상의 인센티브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가 하면 그에 반하는 어떤 책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문책이나 인센티브 기준을 하반기에 만들라고 저희가 직원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지금의 행정보다는 책임과 권리도 더 강화되는 그런 우리 공직자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혁신단을 일전에 만든 그런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분명히 어떤 사업에 대한 책임성은 예. 주어져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갑질 신고 3건 접수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 갑질이라고 했고 직장 내에 갑질 부분도 사안들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최근에 그 언론에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성추행 사건들 공직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분명히 피해자는 그 직장에서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장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또 정확한 그런 해결 방안, 어쨌든 그런 사안이 생기면 쌍방이 다 그 다치는 부분들이 있으니 예.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조직 내에서의 해결 방안이 아닌 외부 인력,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예. 그게 정답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직원이 한 명, 남자 직원 한 명, 여자 직원 한 명이 받는다면서요? 상담을요. 아니 괴롭힘. 어차피 괴롭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희롱을 당해서 괴롭힘을 나는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직원한테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 관련은 하여튼 피해자 보호가 제일 우선입니다. 신분 그렇게 보호하게 또 조치가 돼 있고요. 갑질 예방을 위해서 이제 상담원 한 명씩 직원으로서 2개 돼 있고 그래서 그 피해자가 신고하면 따뜻하게 신고하고 그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감사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단장님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안 그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예. 저희 안에서 처리하는 사안을 보고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피해자 보호 전혀 안 됐고 우리 국민이었는데 그러한 사안에서 공직이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해남을 떠났어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단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안이 무슨 이야기인지. 예. 근데 그런 게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는 약자일 것 같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외부 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에 진행이 가능하겠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랍니다. 여자분이 성추행 내지는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고 신고가 오면 저희 남자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기관에서 정당하게 여자분이 가서 A라는 여성을 조사하고 그걸 감사부서에 넘기면 감사부서가 이제 정식 감사가 들어가는 건데 다른 하나의 조건은 뭐냐 그러면 만약에 이 A라는 여자분이 신고가 없는 걸로 해주고 더 이상 조사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번 건 처리는 그 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운데서 어떤 그 A라는 여자한테 종료하고 뭐 이렇게 유도하고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결된 건이지 또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냥 묵인하냐 알았으니까 문책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저는 판단입니다. 법적으로는 조사를 못하게 됐지만은 안 이상 이 직원이 그렇게 공무원 품위가 손상되게 행위를 했다 하면 그에 응당한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조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 예.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을 예, 예. 다각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피해자이든지 간에 그 상황 안에서 예. 그 힘의 논리, 권력에 의한
강압이 있으면 신고 못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이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그 저희가 이제 그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예. 권역별 사업, 마을 만들기, 셋들 마을 조성 사업, 그쵸?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이게 지금 마을 공동체 그 이 관련 그 업무가 이번에 이제 업무 분장돼서 들어온 건이라서 단장님이 어떻게 이 사안을 가지고 보실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저희 해남의 공모 사업들이 이렇게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선정이 안 된 것들. 그러면 14개 읍면에 골고루 어떤 지역에 내가 살든지 조금 더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 어떤 곳은 일테면 면사무소도 아주 크게 뭐 주차장도 아주 크게 조성이 된다든지 어떤 곳은 아주 그 면세에 비해서 열악한 곳도 있고요. 이런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권역별 사업이 하나도 혜택을 받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분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테면 뭐 84페이지에 있는 이런 마을 만들기 이런 작은 사업 안에도 10개소밖에 아닌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특정 면에 그 집중되어 있는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솔직히 의원인 제가 봐도 이건 차별이다 느껴지는데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을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소외됐다고 느꼈을 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조금 더 심도 있게 산정 그 능력이 안 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집행부가 끌어서라도 조금 더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정하게 아주 행정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